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공부 메이트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세무사 재정학 수험서의 바이블이죠. 바로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5장,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기, 수도요금, 여기에 대체 어떤 경제 원리가 숨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와, 시작부터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교수님, 아니, 공공 서비스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합니까? 그냥 세금으로 싹 다 해결하면 안 되나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포인트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맞아요. 대체 왜 내야 할까요? 만약에 말이죠, 전기요금도 공짜, 지하철 요금도 공짜. 이러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경제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공요금의 존재 이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공공요금은요, 사용자 가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나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이 내는 돈이라는 거죠.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서비스를 직접 쓴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 이게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 사용자 가격을 매기는 걸까요? 핵심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전기가 공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을 그냥 제일 세게 틀어놓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자원이 못 가고 엄청난 비효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평성 확보입니다.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는 사람이 매일 타는 사람이랑 똑같이 지하철 운영 비용을 부담한다? 이건 좀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이용한 사람이 그 비용을 내는 게 더 공평하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아, 지금 아주 예리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교수님, 자원 낭비 막고 공평성 확보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냥 시장에 맡겨서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왜 하필 정부나 공기업이 이걸 직접 맡아서 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민간에만 맡겨두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자연 독점과 외부 편익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른바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하나씩 쉽게 한번 풀어보죠. 먼저 자연 독점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수도관을 공급하는 회사가 A, B, C 이렇게 세 곳이 있다고 쳐요. 그럼 땅을 세 번이나 파서 수도관을 세 개나 묻어야겠죠? 이건 정말 엄청난 낭비입니다. 전기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처음에 투자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한번 쫙 깔아놓으면 추가로 공급하는 비용은 적게 드는 산업에서는 차라리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해서 자연 독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부는 바로 이런 시장에서 민간 독점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직접 공급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외부 편익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혜택이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막 퍼져나가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제가 교육을 받으면 저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죠.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하지만 민간 기업은 이런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 고려해주지 않아요. 오직 돈을 내는 고객만 생각하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이걸 민간에만 맡겨두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이나 의료 같은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해질 테니까요. 자, 이제 슬슬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 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정부가 공급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요, 그 요금은 도대체 얼마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바로 이 부분이 공공요금 이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을 정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마치 저글링을 하듯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거든요. 자, 그 핵심적인 세 가지 원칙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효율성, 공평성, 그리고 재정 수입 확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때로는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은 이 셋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차지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원칙, 효율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금이 너무 싸면 너도 나도 마구 써서 낭비가 생기고 너무 비싸면 꼭 필요한 사람조차 못 쓰는 비효율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원칙은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착착 배분되게 만드는 최적의 가격을 찾는 걸 목표로 합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 바로 이건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한계의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불러요. 사회 전체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뭐랄까 마법 같은 지점이죠. 두 번째 원칙은 공평성입니다. 쓴 만큼 낸다. 듣기에는 이게 가장 공평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전기나 수도처럼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이 원칙대로만 매겨버리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건 또 다른 의미의 불공평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평성 원칙 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요금을 좀 다르게 매기거나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원칙, 바로 재정 수입 확보입니다. 지하철을 운행하고 수도관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지 않겠어요? 서비스를 계속 공급하려면 최소한의 수입은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대 이윤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딱 망하지 않고 이 중요한 서비스를 계속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생존 자금을 확보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 오늘 공공요금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왜 내야 하는지부터 왜 정부가 공급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요금이 결정되는지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딱 세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첫째, 공공요금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이용자 간의 공평성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나서는 이유는 자연 독점이나 외부 편익처럼 시장이 스스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금을 정할 때는 효율성, 공평성, 재정이라는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요, 종종 서로 부딪힙니다. 효율성을 높이려고 요금을 현실화하면 당장 저소득층의 부담이 너무 커지죠. 반대로 공평성을 위해서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 공기업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공부 메이트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